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피플로라는 논문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그 윤석로 교수님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인데 엔비디아 인턴십을 하면서 쓴 논문인 것 같습니다. 뉴리스 2023에 이제 게재가 되었고요. 그래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고요. 먼저 인트로덕션을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 기반의 그런 모델들은 좀 더 많은 데이터랑 복잡한 그런 트레이닝 셋업 그리고 퀀타이제이션 그런 그거를 위한 이제 프리 트레이닝 그리고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이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노토 리그레시브 TTS가 이제 레이턴시 관점에서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로샷 태스크에서의 필요성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 생성 모델에서 많이 쓰이는 디퓨전과 같은 방법들이 이제 샘플링 과정에서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 적은 스텝의 샘플링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제안하는 컨트리뷰션은 이제 스피치를 프롬프팅하는 넌 AR 제로샷 TTS 모델인 피플로우를 제안을 하고요. 이 방법은 이제 스피커 인베딩을 사용하는 방법보다 더 낫고 이제 스피커 어댑테이션을 위한 인컨텍스트 러닝 카파빌리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로우 매칭 방법을 도입을 해서 기존 라지 스케일의 AR 베이스라인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나은 샘플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그 라지 랭귀지 기반 모델들은 좀 6만 데이터를 쓰거나 그렇게 수많은 데이터를 썼었는데 여기는 실제로 1000시간도 안 되는 데이터를 사용함에도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만큼 데이터를 적게 쓰기 때문에 더 작은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피플로우 구조를 보시면은 먼저 스피치 프롬프티드 텍스트 인코더와 그리고 얼라이닝을 하는 이제 마스랑 듀레이션 프레딕터 그리고 플로우 매칭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은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 방식은 논 AR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치 프롬프트 텍스트 인코더에 넣을 때 학습 과정에서는 스피치랑 텍스트를 페어드 셋으로 넣게 됩니다. 이렇게 넣게 돼서 나오는 결과가 HC라고 하면은 이걸 얼라이닝을 해가지고 이걸 다시 플로우 매칭 디코더로 보내서 메일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하는 과정인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게 페어드 셋을 넣게 되면은 이게 페어드 셋을 넣게 되면 이들 간의 관계에 다른 문제 때문인지 인퍼런스를 할 때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에서 제안한 것처럼 스피치를 랜덤하게 유니폼 분포로 랜덤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3초 구간을 잘라내가지고 그 프롬프팅을 하게 됩니다. 학습 과정에서. 그리고 이 잘라낸 구간에 대해서 그 정보를 알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여기 플로우 매칭을 위한 로스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로스가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인코더 로스가 있고 이제 컨디셔널 플로우 매칭 로스가 있는데 이 두 로스에 대해서 마스킹을 했던 구간에 대해서를 이 떼왔던 부분을 제외하고 마스킹을 해서 로스를 취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게 되면 트리비얼 솔루션을 피할 수 있어서 컬랩스를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치 프롬프트 텍스트 인코더에서 예측을 하는 거는 멜 자체를 예측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멜 자체를 예측한다기보다 멜의 평균을 예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이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프롬프트가 이제 멜 스펙트로그램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에 해당하는 텍스트가 HC를 뽑아내게 되는데 이걸 얼라이닝을 통하면은 우리가 타겟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스피치 프레임 길이만큼 얼라인이 되겠죠. 그 표현이 그러니까 멜 스펙트로그램 평균을 시간에 대해서 평균을 낸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라이닝을 할 때 듀레이션 프레딕터가 지어지면은 랭스 레귤레이터에 의해서 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멜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평균이지만 그거를 로스를 이제 멜과 함께 마스크드된 멜과 함께 MSE로 학습이 됩니다. 인코더에 대해서는. 그리고 듀레이션 프레딕터는 글로 DTS에서 사용을 했던 것처럼 듀레이션을 예측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네, 네, 듀레이션 로스를 동일하게 취하고요. 여기서 마스를 취할 때는 여기서 보시면 HC와 X라고 하는데 그냥 매 스펙트로그램이랑 인코더 아웃풋이랑 그대로 바로 마스를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H로 나오게 된 거는 플로우 매칭 디코더를 통해서 예측이 되는데 이 디코더는 이제 컨티뉴어스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모델링하기 위해 제안된 거고요. 이 플로우 매칭 방법은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매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컨티뉴어스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학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런 컨티뉴어스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분을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ODE 솔버를 통해서 여러 번 포워드가 필요합니다. 여러 번의 포워드가 필요한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디퓨전의 느린 샘플링 과정을 매 학습마다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분을 직접 하지 않는 시뮬레이션 프리 방법 중인 그 중에 하나인 이제 플로우 매칭을 통해서 컨티뉴어스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플로우는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만약에 x0가 x1으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으로 변환시키는 함수를 플로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플로우 매칭이라는 거는 이 플로우가 가는 방향에서 타임 t에서의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 필드를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벡터 필드를 얻기 위해서는 ODE를 통해서 이 벡터 필드를 정의할 수가 있고 그게 2번식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식의 VT가 결국 그 플로우 매칭 디코더에 있는 뉴럴넷을 의미를 하고요. 이 벡터 필드를 타겟 벡터 필드와의 MSE 로스를 통해서 이 플로우 매칭 로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UTX, 이 타겟 벡터 필드 UT를 알 수가 없다는 건데요.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리프만이라는 분이 최근은 아니고 최근이죠. 플로우 매칭 폴 제너러티브 모델링이라는 논문을 내면서 컨디셔널 플로우 매칭을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이 아래 논문에서는 컨디셔널 플로우 매칭이 결국 플로우 매칭과 동일하다고 증명을 하는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 립만이 제안하는 컨디셔널 플로우를 1번으로 제안을 하였고 이거를 이제 소스로부터 타겟까지의 방향이 오른쪽 그림처럼 직선 방향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컨디셔널 플로우 매칭 로스는 이 저 직선 상에서 유니폼 분포의 t를 샘플링을 해서 그 t에 해당하는 구간의 벡터 필드를 가져와서 그 벡터 필드와 우리 뉴럴넷에서 그 타임 스텝에 해당하는 그 결과랑 MSE 로스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4번 식과 같이 결론이 나고요. 근데 아까 모델에서 이제 마스크드 된 구간은 로스에서 제외하기로 했어가지고 이제 마스크드 플로우 매칭 로스를 결국 구하면은 마스킹을 통해서 최종 컨디셔널 플로우 매칭 로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렇게 학습은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퍼런스 할 때 샘플링하는 방식은 오일러 메소드를 1차 오일러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ODE를 푼다고 합니다. 10스텝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논문에서는 그래서 오일러 메소드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 제너레이션 논문에서 그 글라이드라는 논문에서 거기서 가이디드 샘플링이라는 방법이 제안이 됐었는데 여기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나온 H를 시간에 대해서 전체 평균을 낸 다음에 그만큼을 다시 익스펜드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벡터 필드를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원래 벡터 필드를 계산을 해서 이 전체 평균을 빼준 그 벡터 필드를 이제 감마값 스케일 감마값을 취해 가지고 적용해서 감마값을 더해서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이드 샘플링을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발음 정확도가 더 좋아졌다고 주장을 해서 이 방식을 마지막 그 샘플링 방식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인퍼런스는 방금과 같이 설명드린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제 실험에서는 싱글 GPU A100을 사용을 하였고 800K 정도만 돌렸고 64 배치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별다른 큰 특징은 없고, 아까 매스 스펙트로그램을 3초 가져올 때는 259 샘플을 가져와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을 할 때는 리브리티 TS만을 사용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3초보다는 길어야 하기 때문에 3초보다 긴 거를 줄이다 보니 256시간으로 학습을 했다고 하고요. 그 학습 평가는 이제 리브리 스피치 테스트 클린 데이터셋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로우 매칭 디코더 구조는 자세히 설명이 없었는데, 이거 그 하이퍼 파라미터 표를 봤을 때는 웨이브넷 레지듀얼 블락을 사용을 해서 구성이 되어 있던 걸로 확인할 수 있고,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먼저 수행을 했는데, 스피치 프로프팅을 사용을 했을 때 그러지 않았을 때랑 비교를 했는데요. 이 적용한 방식을 보면은 화자 임베딩 화자 모델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화자 모델을 사용해서 어떤 스피커 임베딩을 단일 벡터를 하나 넣었을 때와 그리고 이 스피치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성능을 비교했는데, 제안하는 방법이 더 좋았다고, 발음 정확성이나 이제 유사도에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이디드 샘플링 방법에서 그 가이던스 스케일에 따른 스케일과 오일러 스텝 수에 따른 성능을 비교를 했을 때 여러 번을 시도를 했는데, 디폴트인 감마 1과 그리고 오일러 스텝 10번이 가장 결과가 합리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수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가이디드 샘플링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랑 비교를 했을 때 WER이 확실히 줄어든 게 보이고요. 그리고 시뮬러리티, 이게 화자 유사도를 측정하는 그 매트릭인데요, 이게 훨씬 더 높아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로샷 TTS를 이제 다른 모델과 비교를 해봤을 때, 기존의 non-AR 방식인 이제 비츠에다가 스피커 임베딩을 사용하는 방식인 유어 TTS 모델이랑, 그리고 약간 3초 분량의 스피치 프롬프팅을 하는 비슷한 구조의 이제 바리를 가져와서 비교를 했고요. 비교를 했을 때 데이터를 각각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260시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WR이 훨씬 더 좋았고, 시뮬러리티 측면에서 이 오브젝트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좀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여기서 이게 주관점 평가를 통해서 결과를 봤을 때는 피플로어가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턴시 관점에서도 20배 더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피플로우는 이제 라지 스케일 TTS와 비교될 만한 이런 내추럴리스와 스피커 어댑테이션 성능을 달성을 하고요. 그리고 뉴럴 코덱을 사용하는 제로샷 TTS의 복잡하고 그런 익스펜시브한 셋업을 피하고 프롬프트 셋업을 제한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미테이션에 대한 부분을 또 언급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텍스트와 오디오 인코딩에 대한 제로샷은 좀 달성을 한 걸로 보이지만, 그 구조를 아까 보시면은 듀레이션 프레딕터에 대해서는 그 기존과 동일한 구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듀레이션에 대한 제로샷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샘플은 여기까지 여기에 참고하시면 되는데 논문에 있는 샘플은 아직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논문 좀 뒤져 보니까 서플리멘터리 그러니까 리부탈 할 때 썼던 데모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